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자로 얼마 전까지 계모로부터 정말로 기가 막힌 핍박을 받다가 간신히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남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냐며 놀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스토커의 사기꾼이나 다름없는 계모를 감옥에 집어넣기까지의 우여곡절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엄마, 이게 뭐야? 이 사진은 누구야? 누구길래 엄마랑 이렇게 껴안고 있는 거냐고. 왜 그 사진이 너한테 있는 건지 모르겠다. 대체 누가 그걸 보낸 거니? 묻는 말에 대답부터 해, 엄마. 나도 잘 모르는 회사 사람이야. 미팅 때문에 다른 회사 사람 만나러 갔을 때였는데 갑자기 위험하다면서 날 껴안았을 때 같구나. 차가 갑자기 온다면서 나 보호해준다고 그랬던 거야. 요 근래 회사 근처에서 뺑소니 범죄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못 잡은 상황이라면서 걱정돼서 순간적으로 몸이 나갔대.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엄마도 화냈던 일이야.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사진이 찍혔다는 것부터가 이미 누군가가 엄마랑 이 남자 사이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 아냐? 엄마를 못 믿니? 이거 조작이라고, 조작.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아빠한테도 갔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대체 어쩌려고 그래? 엄마 전에도 동창회에 몰래 첫사랑 보러 갔다가 들킨 적이 있어서 이런 문제 절대 그냥 안 넘어갈 텐데. 동창회 애들이 오라는데 그럼 언제까지고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잖니. 첫사랑 만난 거야 우연히 만났었던 것뿐이라고 몇 번을 말해? 하여튼 너 이거 네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엄마가 정말 억울해서 그래. 동창회 때 첫사랑을 우연히 만났다가 아빠의 질투심과 분노 때문에 집안이 뒤집어져서 이혼을 한 해 만에 크게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죠. 평범한 회사원이던 엄마와 달리 50대 초반의 아빠는 전략적으로 사업도 하고 남자다운 데다가 성격도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엄마, 그러니까 제게는 할머니 되는 분의 외도로 인해 힘든 시절을 보낸 적이 있어. 외도에 외자만 나온다 싶어도 난리를 피우는 성격이기도 했죠. 그런 상황이니 저는 엄마의 외도로 추정되는 사진을 아빠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부터가 오해라고 하고 누군가의 모함이라고 하니 저는 믿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지윤이 너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을 텐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뜬금없이. 내가 너 언제쯤 말하려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아빠를 속인다 이거냐? 너도 엄마랑 한통속이야? 이거 네 엄마랑 회사 동료랑 바람 피운 증거가 훤한데 그걸 감춰주고 있어? 나도 그 사진 받기는 했어. 그런데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르고 무슨 의도로 보낸 건지도 모르잖아. 이런 상황에서 아빠한테 바로 말해서 괜히 심란하게 하기 싫었던 거야. 심란하게 하기 싫어? 네가 지금 하는 게 아빠 심란하게 하는 거 아니냐? 아빠 위해서 그랬던 거라고. 아빠 엄마 사랑하잖아. 바람 피웠다고 생각하면 너무 상처받을까봐 그랬던 거라고. 지금 아빠를 배려하려고 하는 거냐? 아님 엄마 편을 드는 거냐? 내가 누구 편이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어. 그냥 이 문제가 누구 잘못인지 확실하지도 않고 이상한 구석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 이렇게 들킨 마당에도 여전히 네 엄마 편을 들고 있구나. 내가 집에서 어떤 놈으로 비치는지 모르겠지만 밖에서는 그렇게 허접한 인간 아니다. 유부남인데도 나 좋다고 일하는 내내 들이댄 여직원도 있었을 정도야. 아빠,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일단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네가 지금 엄마 편 들고 나 무시하는 건 배신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말했듯이 그 사진 누가 보냈는지도 알 수 없는 거잖아.
확실히 알아보고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그걸 알아내도 내가 같이 알아내게 해야지. 네가 조사한다고 뭐 알아낼 수나 있고? 동창회 때야 내가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무조건 이혼이라고, 이혼. 아빠, 제발 다시 생각하자. 이혼이라니, 그건 또 무슨 무서운 말이야. 동창회 때도 우연히 만났었던 거였고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첫사랑 본 게 잘못이야? 그걸 나한테 숨기니까 그러지. 하여튼 너 선택 잘해라. 돈 못 버는 월급쟁이인 네 엄마한테 가도 내 말리지는 않으마. 어차피 모녀가 아주 쿵짝이 잘 맞는 것 같으니까 말이다. 아빠의 선전포고 이후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아빠의 의심과 추궁이 반복되고 억울해하는 엄마 때문에 고성이 오갔고 민원이 들어올 정도였죠. 대학교에서 졸업을 앞두고 해야 할 과제가 많아 정신이 없던 중에도 둘 사이를 중재하려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신뢰가 깨진 마당이니 저로선 역부족이었죠. 결국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 아빠 수상하지 않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수상하다니? 회사 앞에서 나 껴안았던 직원 말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뒀는데 듣자 하니 해외여행을 갔다더구나. 돈 아낀다고 양복도 한 벌 돌려 입던 사람인데 무슨 돈이 있어서 그랬겠니? 퇴사하면서 생긴 퇴직금으로 여행 간 거 아냐? 그전부터 씀씀이가 점점 늘고 있었다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얘기 아니니? 내 생각에는 아빠가 돈을 준 것 같구나. 아빠가 엄마 회사 동료를 고용했다는 얘기야? 엄마랑 바람을 피우라고? 대체 무슨 목적으로? 나랑 헤어지려고 그랬나 보지. 네 아빠 속을 내가 어떻게 아니. 그래도 그러면 다 설명이 되잖니. 기다렸다는 듯이 사진을 찍은 거 하며 쓰던 차량도 갑자기 처분하고 비싼 새 차까지 구매했다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니? 아빠가 사주했다면 지금처럼은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엄마한테 이 사건 빌미로 위자료 덜 준다든가 그러지도 않았잖아. 그동안 화내면서 엄마한테 추궁하던 거 생각하면 연기 같지도 않고. 지금 너 엄마 아니라 네 아빠 편드는 거니? 아, 진짜 아빠나 엄마나 둘 다 똑같은 소리야.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말하는 거잖아. 네 아빠 옆에서 잘 지켜보고 이상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바로 말해라. 내가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잠이 안 올 지경이다. 알겠니? 이혼을 사주하기 위해 아빠가 일부러 이상한 사진을 찍었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말대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문제의 실체라 짐작되는 일을 겪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아버지가 재혼을 한다는 것이었죠. 오래전부터 아빠를 짝사랑해 왔다던 계모는 아빠 앞에서는 세상 사람 좋은 척 사근사근한 말투였지만 저와 둘만 있을 때는 사나운 말투로 돌변을 해서는 심부름이며 집안일을 마구 시켜대는 사람이었습니다. 너 정말 집안일 하나도 못하네? 참나. 빨래는 물에 담가놓고 그대로 있고 설거지는 쌓여만 가고 청소는 뭐 하나 제대로 안 하고. 너 이렇게 살면 어떻게 결혼하고 살 거니? 아줌마, 솔직히 저희 아직 친한 사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빠 말도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따르기도 해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빨래까지 집어던지시면서 화내시는 거예요? 네가 화를 내도록 만들잖니. 지금 내가 내 친모 아니라고 무시하는 거냐? 혼인신고에 결혼식도 아직 못 올렸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무시한 게 아니라요. 일단 얘기나 좀 들어보세요. 빨래는 세제가 부족해서 잠깐 멈춰놓은 거고 설거지는 아빠가 당번인 날이라 놔둔 거예요. 청소는 대학 과제 끝나고 한다고 말씀 분명히 드렸고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한 건데요. 아, 열심히 했다고? 이게
솔직히 말해서 네가 하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 어찌나 게으르고 무능한 건지 정말 보면 볼수록 화가 치솟는구나. 네 아버지가 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는 알고 있니? 죄송한데 아빠 재혼하는 거 저는 아직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받으시려면 좋게 좋게 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리다고 해도 저 성인이고 성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 필요하시면 도움이라도 고용하시든지요. 도우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계집애가. 너 앞으로 내가 부르면 하던 거 다 멈추고 달려와서 일부터 해야 한다. 돈도 못 벌고 용돈 얻어 쓰는 처지에 부모 말을 이렇게 개무시하니? 앞으로 내가 만든 규칙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거라. 너 집에서 쫓아낸다고 내가 좀만 긁으면 네 아버지가 어떻게 나오시나. 저도 대학교 4학년인데 공부도 해야 하고 취업 준비도 해야 해요. 집안일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네가 공부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원래 같았으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일할 돈 집안일 도우면서 퉁치라는 거 아니니. 당연히 해야 할 목 못하겠다면서 나랑 기싸움 하겠다고 하면 네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자꾸나. 누가 대체 더 욕을 먹을 사람인지. 아줌마, 아빠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적당히 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서요. 웃기는 소리 하는구나. 너도 네 엄마처럼 쫓겨나 봐야 정신을 차리겠니? 적당히 하시죠, 아줌마. 네 엄마란 사람 말이다. 너 같은 딸을 낳았으니 쫓겨난 거다. 알아? 네가 솔직하게 말을 했으면 수습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또 멍청하게 감싸주기나 하고 말이야. 아빠가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던가요? 했으면 뭐 어쩌게? 네가 뭘 어쩔 거냔 말이다. 바람 펴놓고 쫓겨난 여편네 딸년 주제에. 집에 있으면 하도 계모가 잔소리를 해대는 통에 저는 밖으로 돌아다니게 될 일이 많았는데요. 그런 저를 두고 아빠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직도 내 친엄마 때문에 고집 부리고 반항하는 거면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다. 아무리 계모라고 해도 나랑 결혼한 사람이다. 같이 부대끼면서 앞으로 평생 살아갈 텐데 잘 좀 지내란 말이다. 내가 지금 아줌마랑 결혼한다고 할 때 반대하고 싶진 않았거든?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까지 내가 참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엄마랑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이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엄마랑 이혼하고 싶어서 일부러 사람 써서 사진 보내도록 수작 부린 거 아닌가 싶어. 그게 뭔 헛소리냐? 네 아빠가 그런 더러운 수작질을 할 사람으로 보였니? 말이 안 되는 게 한둘이 아니니까 그렇지. 이렇게 지금 아줌마랑 일사천리로 만나서 결혼한다는 게 이상하잖아. 네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네 계모 날 오랫동안 좋다 해온 사람이라 받아준 것뿐이다. 엄마랑 헤어지기 전부터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절대 네가 생각하는 이상한 관계도 아니었고 헤어지고 나서는 또 우연찮게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란 말이다. 이게 이상하다면 나 몰래 엄마 계속 만나러 다니는 너는 어떻고? 아빠랑 이혼하긴 했어도 엄마 여전히 내 엄마야. 무슨 물건 갈아 끼우듯이 바꿀 수 있는 관계도 아니잖아. 그리고 아직 엄마가 억울하다는 말 믿고 있기도 하고. 그런 증거가 있으면 벌써 나왔겠지. 둘러대려고 한 말을 아직까지 믿고 있으니 한심하다 한심해. 하여튼 계모라고 말 무시하지 말고 아줌마라고 부르지도 말고. 알겠어? 평상시에 나한테 대하는 걸 아빠가 봤어야 하는 건데 잘하라고 나한테만 윽박지르지 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라잖아. 대학 졸업도 못해서 아직까지 용돈 받아 쓰는 놈이 어디서 아빠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분명 경고했으니까 앞으로 잘해라. 엄마 하면서 네가 먼저 친근하게 대하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뭐 시키기만 하면 툴툴거리고 아줌마라고 하면서 먼저 시비를 걸었더구먼.
와, 아줌마가 그렇게 말했어? 그쪽이 먼저 시비 걸었는데 아빤 그 말을 다 믿는 거야? 어떻게 자식이랑 친엄마 말은 안 듣고 아빠가 이럴 수가 있어? 네가 먼저 신뢰를 깨놓고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대답이나 할 것이지 왜 자꾸 말이 많아? 아빠가 계모에게 잘하라고 윽박을 질러댔지만 당한 게 있는 저로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게 집안일을 시켜놓고 본인은 매일 놀러 다니기만 하고 있으니 짜증이 났던 저로서는 나를 잡아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 뭐라고 다니길래 이렇게 딸인 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싸돌아다니는 건가 궁금했죠. 하루 나를 잡아 계모를 몰래 미행을 했지만 절 눈치챈 것인지 두리번거리더니 사람이 많은 곳으로 몸을 빼고는 저를 따돌리더군요. 그 뒤로도 몇 번이고 더 미행을 했지만 뭘 하고 다니는지 알 수도 없었고 저를 핍박하는 빈도는 늘어만 갔습니다. 미행하느라 집안일에 소홀한 것을 두고 아빠에게 일러 절 혼내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꼬리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너 이거 보이니? 내가 드디어 증거를 찾은 것 같구나. 네 계모랑 내 회사 동료랑 둘이 할 얘기가 뭐가 있다고 이렇게 몰래 만난다니? 돈 봉투 같은 것도 건네는데 척 봐도 이상하잖니. 카페에서 둘이 대화 나누는 거 보니까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건 또 어떻게 찍은 거야? 네가 요 근래 계모 뒤 열심히 밟고 있다고 얘기했잖니.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동안 나랑 같이 사진 찍혔던 놈 뒤를 좀 밟았다. 그랬는데 웬걸. 둘이 카페에서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하더니 돈 봉투까지 건네고 있지 뭐니. 이거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 아니냐? 둘이서 짜고 나 이혼시키려고 수쓴 거라는 증거 아니냔 말이다. 확실한 건 엄마가 바람 피우는 것처럼 연출된 사진 보낸 게 계모인 것 같기는 해. 나도 아빠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계모가 오랫동안 아빠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 만약에 둘이서 짜고 이런 거라면 절대 가만히 둘 수 없는 이야기 아니니?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솔직히 엄마 맘 같아서는 네 아빠 모르게 우리끼리 이 문제 파헤쳤으면 싶다만. 나도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빠한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말이니? 괜히 내 아빠한테 말했다가 꼬리만 감추게 되고 증거만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잖니. 이제까지 아빠한테 말 안 하고 우리끼리 처리하려다가 항상 오해를 사고 문제가 됐던 것 같아서. 아빠도 멍청한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증거가 있으면 도와줄 거라고 믿어. 가족이 다 같이 맞서서 뭐가 진실인지 밝혀내야지.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아빠도 많이 고통받고 있고 얼마 전에도 엄마 사진 쓰다듬으면서 술 마시고 있는 거 봤거든. 그러게 사람이 있을 때 잘하고 말할 때 믿어줘야지. 그게 무슨 주책이니? 난 네 아빠 안 믿는다만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한번 네 맘대로 해보거라. 대신 계모 귀에는 절대 안 들어가게 신경 써야 하는 거 잊지 말고. 저는 엄마에게 허락을 얻어 아빠를 설득하고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동참시키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교활한 계모가 편히 빠져나갈 것 같았고 심증으로 끝나서 어중간한 처벌을 받는 걸 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엄마에게 받은 사진을 아빠에게 보여주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보면 알겠지만 계모랑 엄마 회사 동료랑도 분명 어떤 관계가 있는 게 확실한 것 같거든? 엄마가 억울하게 누명 쓴 거 다 믿어달라고는 안 하겠지만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가 진실인지 같이 파헤쳐 봤으면 좋겠어. 네 말을 들어보면 확실히 이상한 게 있기는 하구나. 그런데 솔직히 조작됐다고 해도 이제 와서 어떡하겠니? 네 엄마 억울하게 나한테 이혼당하고 상처 많이 받았을 텐데 오히려 네가 생각하는 게 정말 진실일까봐 무섭기까지 하구나. 아빠,
지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계모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랑 짝짝꿍 맞아서 아빠랑 엄마 사이 갈라서게 만들었으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지. 이건 범죄라고, 범죄. 내가 이 일에 동참하면 내가 잘못한 것도 용서받을 수 있겠니? 엄마랑 화해하는 거야. 아빠 몫이지. 그래도 이건 알아둬. 엄마도 아빠한테 협조 요청하는 거 허락은 했다는 거. 정말로 아빠가 믿고 다시는 안 볼 사이였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계모 뒷조사까지 하면서 엄마가 쫓아다녔겠어? 회사 일로 바쁜 사람이 시간까지 쪼개가며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겠냐고. 이제는 아빠도 나서야 할 때잖아. 그게 가족인 거잖아. 정말 내가 멍청한 놈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랬다. 그래, 내가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사실 내가 핸드폰 몰래 확인해 보려고 했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 그 뒤로 아줌마가 핸드폰을 아이의 손에 쥐고 절대 안 놓고 있어서 내용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술 같이 먹자고 하고 취하게 만든 다음에 핸드폰 좀 확인해 보자. 그동안 해온 게 있으면 뭐라도 증거가 나오겠지. 참, 아줌마랑 나랑 다 같이 있을 때는 지금처럼 계속 나한테 까칠하게 대해주고 적어도 아빠는 완전히 지 편인 것처럼 생각되게 해줘야 일이 수월할 테니까. 나 술 별로 못 마시는 거 알잖니? 집에서는 술 마시는 거 싫다고 할 테고 나까지 같이 취해버리면 핸드폰 확인이고 뭐고 못할 텐데? 그러니까 어디서 놀면서 술 마실 건지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줘야지. 그러고 저는 아빠와 짜고서 계모의 비리를 파헤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자신을 둘러싼 기류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한 것인지 계모는 저를 부쩍 경계하기 시작했지만 아빠 쪽이 협조를 해줬으니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계모를 근사한 곳에 불러 잔뜩 취하게 한 날, 아빠는 저를 불러 핸드폰을 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역시도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인지라 저 혼자 그동안 계모가 저질렀던 짓거리들을 확인하고 증거들을 죄다 촬영하거나 캡처해 두었습니다. 다음날 아빠와 엄마에게 제가 수집했던 증거를 보여줬더니 두 분 다 모두 기겁을 하시더군요. 생각했던 것보다 계모는 더 추악하고 무서운 죄를 저질렀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직까지 집안일이 이따위밖에 안 되니? 또 네 아빠한테 말해서 혼나게 해줘야 정신을 차릴래? 아빠 요즘 많이 심란한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사람을 심란하게 하셔야겠어요? 최근에 경찰서 갈 일도 생겨서 많이 기분 안 좋을 텐데. 이게 또 말을 스리슬쩍 돌리고 있네?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러는 것부터가 다 친모 아니라고 무시하는 행동이다. 얼마나 날 만만하게 생각하면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집에서 쫓겨나 봐야 정신을 차릴래? 대체 원하시는 게 뭔데요? 솔직히 이러는 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너 볼 때마다 내 친엄마 생각이 나서 화가 나서 그런다. 어쩜 이렇게 꼴 보기 싫은 것들만 하나하나 다 닮았나 몰라. 인신공격은 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저 성격 있는 사람이에요. 쫓겨나기 싫기야 하겠지. 그럼 앞으로 노예처럼 일해라. 내가 시키면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시키는 거 무조건 복종하란 말이야. 알겠어, 모르겠어? 네, 주인님. 오늘은 그럼 무슨 일부터 하면 될까요? 너 지금 뭐니? 이제야 고분고분하게 굴겠다는 거니? 아니면 나를 놀리는 거니? 그야 당연히 놀리는 거죠. 이 아줌마야. 아빠랑 엄마가 같이 경찰서 갔으니까 이따가 잡혀갈 걱정이나 해. 그동안 저지른 짓거리가 한둘이 아니더구먼. 그게 무슨 헛소리니? 이제는 하다 협박까지 하는 거냐? 이 계집애, 너 진짜 죽어볼래? 계모가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절 노려봤지만 그것도 잠시. 얼마 안 있어 경찰과 함께 아빠와 엄마가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란 얼굴로 굳어있는 계모의 얼굴에 아빠는 서류 봉투를 집어던졌습니다. 거기에는 계모가 저질러온 각종의 비리가 다 담겨 있었죠. 너 이 망할 년아, 이 독사 같은 년아, 나 사랑한다는 말을 믿고 받아줬는데 날 속이고 배신까지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이것들은 다 뭐고. 뻔히 증거가 나와 있는데 발뺌하실 생각이세요? 엄마 회사 동료. 아니,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이랑 공모해서 이상한 사진 찍고 아빠랑 울 엄마 이혼하게 만들었죠? 그쪽에서 내 사정 알고 먼저 접근해 왔어. 도와주겠다는 말에 그러라고 한 것뿐이라고. 가증스러운 거짓말 좀 그만해. 뺑소니한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것까지 다 들통났고 그 인간은 벌써 조사받고 있는 중이야. 그거 눈 감아주는 대가로 당신 하는 일 돕게 만든 거잖아. 아빠랑 엄마 헤어진 이후에 덕분에 잘 풀렸다면서 카톡 대화 나눈 것까지 다 증거로 있어요. 거짓말하다가 괜히 죄 더하지 마시고 순순히 인정하세요, 아줌마. 게다가 잘 도와줬다고 돈까지 전달했었지? 최근까지도 입마금하려고 돈 전달했었고. 나도 협박받아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야.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거라고. 당신 위해서 그랬던 거야. 믿어줘. 응? 야, 이 미친 여자야. 뺑소니 방조해. 공모에서 멀쩡히 잘 살던 부부 갈라서게 해놓고 날 위해서 그런 거라고? 너 때문에 멀쩡한 아내 의심하고 이혼까지 했고 딸이랑도 연 끊어질 뻔했어. 그런데 날 위해서 그랬다고? 사업하면서 스트레스 받아 하는 당신 돌볼 수 있는 건 나뿐이야. 당신은 나랑 있어야 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왜 그걸 몰라? 이거 정말 실수하는 거야, 여보. 그런 얘기는 깜빵에서나 해. 이 미친 아줌마야. 허위 사실 유포에 협박에 뺑소니 방조에. 어휴, 이게 죄가 대체 몇 개나 되는 거야? 당신 콩밥 좀 오래오래 먹어야겠다. 야, 너 그 입 당장 닥치지 못해? 내가 너부터 씹어먹어버렸어야 하는 건데. 아줌마, 지금 경찰이 있는데도 그런 말을 뻔뻔하게 내뱉는 거야? 감옥 가서 반성 확실히 하세요. 면회는 안 갈게요. 너 인연, 내가 너 절대로 가만 안 둘 거니까 두고 봐. 뭐 하세요? 빨리 범죄자 안 잡아가고. 여보, 나 정말 당신 사랑한 죄밖에 없어. 여보. 엄마의 회사 동료와 짜고 가짜 사진을 저와 아빠에게 전달해 이혼을 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뺑소니 범죄와도 관련이 있었던 계모. 결국 본인이 저지른 죄의 대가와 그리고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3년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뺑소니를 저지른 엄마의 회사 동료 역시도 마찬가지로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으니 저지른 죄의 대가를 어느 정도는 치르게 한 셈이었죠. 현재 아빠와 엄마는 재결합을 하게 되었고 부부간의 소통 문제로 인해 다툼이 있으려고 할 때마다 부부 상담을 받거나 서로 숨기지 않고 얘기를 하는 등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시네요. 졸업을 앞두고 정신이 없는 저로서는 힘든 상황이 잘 넘어가서 대학 생활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족이 다 같이 힘을 합쳐 해결한 일이었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